안녕하십니까. 혈치과 원장 박정철입니다. 오스템 수요 세미나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GBR을 테마로 훌륭하신 여러 교수님과 원장님들께서 좋은 강연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임상에서 뼈이식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동종골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네 가지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동종골이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종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왜 동종골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곳에 동종골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네 가지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동종골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골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하기 위해서 한 개인에게서 가져온 뼈를 동종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상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인종이 있는데요. 각 인종들끼리 특별하게 이종 단백질을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아시아인이 되었던 백인종이 되었던 흑인종이 되었던 서로에게 뼈를 이식하는 게 이종 단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동종골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골의 종류는 파티클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파우더 타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칩 형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블럭 형태의 뼈가 있습니다. 그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파티클은 이제 대부분 한 200에서 250 마이크론 정도, 칩은 850에서 1000 마이크론 정도, 그다음에 블럭의 형태는 이렇게 코티코 캔슬런트가 포함되어 있는 블럭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파티클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는 실제로 오스테오제닉 포텐시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파티클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걸 사용하는 거는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DFDBA, FDBA, ICB, 그다음에 DBM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DFDBA는 동결건조되어 있는 뼈를 탈회시켜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FDBA는 그 동결건조만 시킨 뼈고요. ICB는 이제 방사선 처리한 뼈가 되겠고요. DBM은 이게 그 디미네랄라이즈드 된 본을 이렇게 기질 형태, 매트리스 형태로 만든 것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요 두 가지 가장 임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DFDBA하고 FDBA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DBA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보겠는데요. FDBA는 이제 탈회를 시키는 겁니다. 이 탈회를 시킨다는 거는 뭐냐면 이식제 내에서 강화물을 칼슘이나 포스페이트 등 강화물을 제거하는 건데요. 좀 간단하게 쉽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이 무기질 성분들을 제거를 하는 거를 탈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탈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동종골을 사용할 때 동종골의 그 오스테오 인덕티비티의 능력을 좀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 인덕티비티 능력은 그 BMP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 BMP라는 거는 셀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익스트라 셀룰라 매트리스 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기질 성분을 탈회를 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유기질 안에 들어있는 DFDBA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오스테오 인덕티비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탈회를 시키는 건데요. 이 탈회를 시켜서 봤을 때 이 무기질 성분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율도 높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 키핑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시기야마 같은 경우는 어떤 이식제 같은 경우에는 티슈 프로세싱 하는 과정에서 그 리저너레이션 능력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슈왈츠 같은 경우도 도노의 나이가 50세 정도만 돼도 굉장히 인덕션의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DFDBA도 어떤 배치에서 18% 정도에서는 인덕티비티의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40% 정도에서는 그 인덕션 어빌리티가 굉장히 이제 조금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DFDBA 같은 경우는 그 능력이 굉장히 그때그때
그 레귤러리티를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레귤러리티를 갖지 못하느냐를 좀 알아보면은요, 그 제조 회사에서 그 제품을 생산을 할 때 BMP가 특정하게 얼만큼의 양이 들어가 있게 이렇게 베리파이하면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DFDBA의 그런 성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증한 사체를 어떻게 저장하고 그다음에 보관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세싱하는 그 회사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과정에 따라서 그 제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게 그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DFDB가 굉장히 좀 레귤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을 시켜서 만든 동전골의 그 퍼포먼스가 레귤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FDBA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FDBA는 이제 무기질 성분이 많은 코티칼본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로 피질골에서 얻기 때문에 다공성이 적기 때문에 흡수도 굉장히 좀 많지 않고요. DFDB에 비해서는 흡수도 잘 되지 않고요. 그래서 스카폴드 역할을 하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결손 부위에서 내지성 있는 결과를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코티칼본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항원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DBA하고 DFDBA를 좀 비교를 해서 이렇게 좀 보면은요, FDBA는 이게 탈해를 시키지 않고 그 코티칼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 유지하는 능력도 높고 흡수율도 좀 낮고요. 그다음에 DFDBA가 가지고 있는 오스테오 인덕션의 능력은 없고 컨덕션의 능력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DFDBA처럼 좀 레귤러한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는 거에 비해서는 FDBA는 그래도 좀 레귤러한 퍼포먼스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티칼 잠깐 얘기 드렸지만 코티칼본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항원성에 있어서도 캔서스가 주로 많이 들어있는 DFDBA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을 보여서 최근에는 FDBA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DBA를 이런 그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 디센스 디펙트 아니면은 뭐 마이너 리치 오그멘테이션 내지는 뭐 익스트랙션 사이트, 사이너스, 뭐 임플란트 실패한 임플란트를 처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다양한 용도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FDBA를 지금은 많이 시장에서 사용하고 임상관 선생님들도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동종골이 왜 동종골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동종골을 사용하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보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식제의 그 힐링의 패턴을 좀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뼈 이식제로는 자가골, 그다음에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제 크게 이런 네 가지 형태의 이식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가골과 동종골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힐링되는 패턴이 리제너레이션, 그래서 뉴본을 만드는 그런 힐링 패턴을 기대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종골과 합성골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볼륨 메인터넌스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종골과 합성골을 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본을 잘 만들어내는 자가골과 동종골은 그 뉴본을 잘 만드는 그런 힐링 패턴을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이런 디펙트가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그 뉴본 포메이션을 잘하는 이런 힐링 패턴을 기대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같은 이런 힐링 패턴을 보이는 자가골과 동종골에서 자가골은 약간 어떤 약점이 좀 있죠. 첫 번째는 이렇게 많은 양을 채취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다른 부분을 수술을 해서 이렇게 동종골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받는 환자 입장에서나 그다음에 수술을 하는 술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은 힐링 패턴을 보이더라도 동종골 쪽을 좀 선호해서 사용하는
좀 사용하기가 임상가 입장에서 좀 쉬운 부분이 있죠. 환자에게도 좀 모비디티가 덜한 이런 좋은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골과 동종골을 조금 비교해서 보면은요, 증례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위에는 제가 FDBA를 사용했던 거고, 아래는 이종골을 사용했었던 증례인데요. 두 다 이렇게 좀 비슷한 패턴의 골 결손부를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발치를 하고, 죄송합니다. 발치를 하고 위에는 동종골, 아래는 이종골을 이식하고 치유의 양식은 둘 다 오픈 힐링의 양식의 치유 양식을 가져서 치료를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시면 인상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결손부가 두 가지 경우 다 이렇게 잘 채워져 있고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은 동종골은 이제 4개월을 기다렸고요. 이종골은 한 달 정도 더 기다려서 5개월을 사용을 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둘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치료를 이제 발치하고 8개월 정도가 되어서 동종골 부분은 마무리를 했고 아래에 이종골 부분은 9개월 정도가 돼서 치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에 동종골의 모습을 보면 이식한 부위가 굉장히 그 주변의 뼈 조직하고 그 동질화되어서 이렇게 치유되는 어디를 그라프트 했었는지 디펙트가 원래 어디였었는지 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종질화되어서 잘 이렇게 치유가 되어 있는 반면에 아래에 이제 이종골을 보시면은 이제 그 원심부 쪽에 보시면 이식제가 남아서 이렇게 콘솔리데이션, 그러니까 이종골 이식제가 콘솔리데이션 되어 있어 이렇게 볼륨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이 디펙트 있었던 곳이 그냥 신생골로 좀 잘 채워져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동종골을 좀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요. 임상적으로 봐서는 뭐 크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조직 검사를 해서 봤을 때는 약간 다소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조직 검사에서 봤던 위에 동종골과 아래 그 이종골의 모습을 보시면 위에 조직 검사한 동종골에서는 그 굉장히 이식제가 흡수가 되면서 이식제 주변으로 신생골이 많이 생기고 이 생기는 신생골들이 서로 문합을 이루면서 굉장히 이렇게 골 재생이 잘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래에도 이종골도 파티클 주변으로 신생골이 잘 생겨 있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이종골은 흡수가 되지 않고 좀 강하게 남아 있고 그 주변 사이사이로 이렇게 그 신생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직 문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조금씩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보면은 재생되는 속도가 동종골에 비해서 이종골은 이제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짧은 시간에 물론 이제 골 결선부의 형태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 좀 신생골을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에 있어서는 동종골이 좀 더 이종골보다 그 좋은 그런 모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동종골을 사용을 할 때 이종골보다는 동종골을 사용을 할 때 이런 그 힐링 패턴을 기대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동종골도 이렇게 뭐 올마이트하게 다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동종골도 당연히 어떤 좀 약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케이스를 보시면은 저희 왼쪽에 동종골을 사용했던 둘 다 상악동에 사용했던 건데요. 동종골을 사용하고 4년 정도 지났던 모습을 보시면은 이렇게 볼륨이 많이 흡수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종골의 모습은 거의 한 10년 가까이가 돼도 그 볼륨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볼륨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종골의 약점은 이종골에 비해서는 흡수율이 높다라는 게 동종골에 있어서는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동종골을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런 고민을 좀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동종골의 성질을 좀 기억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동종골은 재생의 리저너레이션의 능력이 좋고 그다음에 흡수율 또한 높기 때문에 이 성질을 생각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 적절한 그 증례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픽스처와
다이렉트 컨택트에서 픽스처 주변에 뼈가 있어야 되는 이런 노출된 픽스처가 노출되어 있는 결선부, 그다음에 그 셀프 컨테인 디펙트, 발치와나 상악동이나 본 인벨롭 안에 있는 이런 곳에서는 동종골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증례를 조금 해서 보면은 이 케이스에서 보이는 것 지금 둘 다 이렇게 픽스처의 표면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 똑같은 호라이즌탈 디펙트가 있지만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여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동종골을 사용해도 그 공간을 유지하거나 이런데 그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FDBA를 사용해도 이 경우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똑같은 호라이즌탈 디펙트지만 디펙트의 형태가 non contained 디펙트로 이렇게 볼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디펙트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FDBA만 단독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홈레이 양은 샌드위치 본 오그멘테이션 테크닉을 소개를 하면서 각각의 골 이식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그 특성에 맞게 적용을 함으로 해서 좋은 임상적 결과를 보이는 샌드위치 본 오그멘트 테크닉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픽스처가 노출되어 있는 이 부위에는 픽스처가 노출된 이 표면에는 재생의 능력이 있는 동종골, 여기 증례에서 이제 자가골을 사용을 했는데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사용을 하고, 근데 그 바깥쪽으로 볼륨을 유지할 수 있게 이종골을 사용을 하고, 그 위에 멤브레인을 이렇게 덮어서 사용하는 샌드위치 본 오그멘테이션 테크닉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 증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수직적 골 결손이 있어서 이렇게 뒤쪽에 6번 자리의 임플란트의 원심 쪽으로 임플란트 표면이 노출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이제 저는 이 케이스에서는 동종골을 쓰지 않고요. 뒤쪽 부분에 이렇게 자가골을 좀 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가골을 치질하고 말려서 잠깐 좀 떼서 이렇게 이식을 했고, 그 위에 이종골과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커버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버티컬 쪽 수직적으로 흡수가 있던 부분에 이렇게 이식을 시행을 했고, 나중에 이렇게 좋은 골 결손 부위가 회복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GTR의 경우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은 뭐 과잉치도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결손부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 루트는 본 인벨롭 안에 들어있는 이게 루트 주변에 이제 골 결손을 보여서 이 부분에 동종골을 이식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는 이종골을 이식을 해서 볼륨 메인테넌스를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흡수 멤브레인을 사용을 해서 커버링을 하고 봉합하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거 한 6개월 좀 안 돼서 5개월 좀 넘어서 이렇게 리엔트리를 한 건데요. 5개월 좀 넘어서 리엔트리 했을 때 이렇게 골 결선부가 잘 회복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종골을 사용할 수 있는 골 결선부에서는 이렇게 발치와처럼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로 이렇게 협측의 골 결손이 크게 있어 보이지만 이렇게 저 결손되어 있는 협착 부분만 잘 커버링을 해주면 이스템 소켓에서는 뼈가 잘 생길 걸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종골을 이렇게 사용하고 멤브레인을 이렇게 커버를 해서 봉합하고 나서 이렇게 그라프트 했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CT랑 좀 비교해서 보면 골 결선부에 이식한 이 동종골이 물론 나중에 전체적인 볼륨을 좀 보면은 이렇게 볼륨의 좀 변화는 좀 있기는 하지만 픽스처 주변으로 굉장히 이렇게 안정된 주변의 뼈와 이렇게 호모제너스한 그런 결선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7년 정도 지나서도 이렇게 장기적으로도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제가 빨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얘기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4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동종골은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기 위한 한 개인에게서 채취한 뼈가 동종골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인종 간에 어떤 서로 이종 단백이 없기 때문에 이식하는 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종골의 종류로는 파티클 사이즈에 따라서 파우더, 칩, 블럭 형태의 본이 있을 수 있고요. 너무 파티클 사이즈가 작은 거는 오세오제닉 포텐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근데 뭐 제조사에서 만들어내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하는 방식에 따라서 DFDBA, FDBA, ICB, DBM 이런 머티리얼을 만들어내는데 제조회사의 어떤 그 프로세싱의 과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좋은 머티리얼을 생산하는 회사를 좀 찾아서 사용하시는 것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동종고를 사용하는 이유는 힐링 패턴의 그 리제너레이션의 힐링 패턴 때문에 동종고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종고를 사용하는 거는 동종고는 리제너레이션의 능력도 뛰어나지만 리조션 레이트도 높기 때문에 재생이 꼭 필요한 곳 그리고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처럼 이런 그 공간 유지보다는 재생할 수 본 리제너레이션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동종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동종골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차단막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